서울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 바로 정보가 사전에 샌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회사 주가가 4일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결국엔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조사 결과는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청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문제가 있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서울 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당일날부터 해서 어제까지 4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이 과열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경고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가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예. 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3거래일 동안에는 사자는 주문하고 팔자는 주문을 모아서 30분 동안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시키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중요하게 볼 것이 거래량과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날인데요. 10일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하는 날 10시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날 보니까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폭등을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정보를 알고 대대적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평소 거래량이 한 1, 2만 주 정도 됐는데요. 예. 10일 날 무려 87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이게 몇 배예요, 그러면? 80배가 예, 거래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 정보를 알고 미리 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자,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보면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로 갑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아예 물량을 내놓질 않은 그건 거예요. 이제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 살려는 사람만 있고. 자, 그런데 어제 상한가를 갔을 때는 보면 거래량이 확 터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매집했던 사람들이 물량을 다시 다 털어내고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서 수경 매수를 하고 있다. 예, 개인들은 이제 따라서 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 정지됐으니까 내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거 개미들 또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소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관세청도 조사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는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상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증권거래소가 한두 달 정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넘기면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은 너무 다급한 상황이다 해서 금융위원회가 바로 조사를 하게 됐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 호텔신라하고 한화하고 같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는 별로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오른 정도는 아닌데. 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 7월 10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18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4%. 14%. 네,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한화 갤러리아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작은 거죠. 몇 가지 원인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자로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예.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발표가 됐어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었죠. 그에 비해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별로 약체 업체로 꼽히는 업체였는데요. 놀랍게도 선정이 되면서 예.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그런 영향이.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오는 겁니까? 누가 산 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떤 세력이 개입했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초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10일 날 개인 투자자 몇 명이 예. 집중적으로 사들인 그런 계좌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일날 그래프인데 네. 여기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막 터지잖아요. 그죠? 이게 10시 반 정도인데요. 10시 거래가 반 정도. 확 터지면서 이때 상한가를 한번 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2시 10분경에 네. 상한가를 쳐서 결국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입한 게 아니라 개인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많이 팔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개인들만 많이 사들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네, 그런 상식적으로 볼 그런 때.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주식을 사서 이렇게 차익을 거뒀다. 범죄 아닙니까? 네, 범죄고 현행법상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에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자 같은 경우 정보를 직접 취득해서 활용한 내부자거나 아니면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1차 수령자가 이것을 투자에 활용했다라 그러면 징역형이 가능하고요. 징역형이요? 네,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 그렇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요? 네, 그리고 어우, 2차 굉장하네요. 수령자도 정보에 활용하면 과징금을 맞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부자나 1차 수령자 같은 경우 이득액의 3배까지 또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누가 샀는지, 누가 정보를 알았는지, 이제 요새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휴대전화 이런 거 다 뒤져서 검사해보면 나오겠죠. 뭐. 네. 예. 신청차장.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결과, 선정 결과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예. 관세청에 취재를 해본 결과 사전 정보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예. 이거는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하면 되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